자, 2025년 연말 시장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2025 시장 피날레 신중한 비행입니다. 뭔가 연말에 들뜬 축제 분위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매년 이맘때쯤이면 다들 기대하는 산타랠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걸까요? 지금 시장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딱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설명할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요, 최첨단 제트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라는 정말 강력한 엔진을 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짙은 안개 속을 날고 있다는 거죠. 엔진은 쌩쌩 돌아가는데 외부 상황, 이 난기류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을 읽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비행 경로, 바로 이겁니다. 먼저 계기판부터 보면서 시장의 주요 신호들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두 개의 폭풍이 뭔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잡음 속에서 중요한 신호를 캐치해내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2026년 비행 계획까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죠. 비행기의 계기판. 그러니까 오늘의 주요 지수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현재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숫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S&P 500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0.10% 아주 소폭 하락하면서 6,9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네요. 뭐랄까, 연말이라 거래량도 줄고 시장 전체가 일단 방향을 탐색하면서 숨을 고르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볼까요? 0.24% 내리면서 벌써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최근에 시장을 막 끌어올렸던 그 AI 관련주들 있죠?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라고도 뭐 다르지 않았습니다. 약 100포인트가 빠지면서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산타랠리가 정말 실종됐다고 봐야겠죠? 바로 이런 모습에서 지금 시장이 얼마나 신중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걸 보시면 시장의 속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루 동안 가장 잘 나간 섹터랑 가장 부진했던 섹터가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유가가 오르니까 에너지 섹터는 0.61% 오르면서 가장 강했고요. 반대로 기술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차익 실현에다가 수요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0.70%나 빠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자, 계기판은 이쯤 보고요. 이제 비행기 창밖을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두 개나 몰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내부의 분열, 그리고 외부의 위협입니다. 산타랠리가 왜 멈췄는지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폭풍은 놀랍게도 연준 내부에서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뜯어보니까요. 와, 연준 위원들 생각이 완전히 갈렸어요. 한쪽에선 매파들이 인플레이션 아직 안 죽었다, 금리 인하 섣불리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비둘기파들이 이러다 경제 망가진다, 빨리 공격적으로 금리 내려야 한다고 맞서는 거죠. 이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폭풍은 그야말로 외부에서 사방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지상 공격을 했다는 게 확인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은 거의 깨질 위기죠? 거기다 중국은 반도체 장비의 50%는 무조건 자국산 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이런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그냥 꽁꽁 얼어붙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폭풍 말고 계기판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신호들을 한번 잡아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보세요. 주택가격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은가격은 하루 만에 8%가 넘게 폭등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신호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플레이션 압력. 이거 아직 안 끝났다. 여전히 끈질기다는 거죠. 마침 경제학자 콘스탄스 헌터가 딱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해주는 말인데요. 2026년은 관세 문제랑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아주 울퉁불퉁한 길이 될 거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다. 와, 지금 시장에 흐르는 이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낸 분석이죠. 그럼 투자자들 마음은 어떨까요?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요. 와, 완벽한 중립입니다. 탐욕 쪽으로도 공포 쪽으로도 반일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랠리를 기대하는 마음이랑 리스크가 두려운 마음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면서 투자자들이 그냥 일단 지켜보자 하고 완전히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다들 다음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 계획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2026년을 향해 날아갈 두 가지 다른 항로를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기업들 움직임부터 잠깐 보시죠. 메타는 AI 스타트업을 인수했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실적 전망을 낮췄습니다. 보잉은 대규모 방산 계약을 따냈고 FTI나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회사들은 AI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었죠. 보세요.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저마다 다른 전략으로 살아남을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이 우리 투자 전략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비행고도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째, 공격적인 고고도 비행. 피지컬 AI나 로보틱스, 빅테크 같은 성장주에 집중하는 전략이죠. 물론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고평가 부담이 커진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둘째는 방어적인 저고도 비행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원자재,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에너지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거죠. 이 전략의 리스크는 갑자기 유가가 뚝 떨어지거나 인플레가 확 꺾이면 매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AI라는 제트 엔진의 성능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강력해요. 하지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과 여기저기서 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 난기류가 계속해서 비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을 눈앞에 둔 시장은 과연 이 강력한 엔진 성능을 믿고 짙은 안개를 뚫고 그냥 고도를 높여버릴까요? 아니면 일단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맑은 하늘이 나타나길 기다릴까요? 그 선택의 결과는 아마 새해 시장의 첫 움직임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